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요즘 감기 몸살로 좀 많이 아파서 오랜만에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3도 재수생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독서론 풀이를 할 건데요. 등급 컷을 보니까 지금 현재 EBS에서 나와 있는 등급 컷으로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고요. 1등급이 화작 86, 언매 84, 90점 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특징적인 것은 화작이 좀 매우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학, 비문학 좀 둘 다 어려웠다.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다. 좀 변형된 문제들, 좀 새로운 문제들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다는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자, 본문학습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초점은 좀 꼼꼼하게 읽을 친구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대략 풀이하는 게 아니라 좀 독해력을, 문해력 올릴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강의해 볼게요. 자, 여러 글에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읽는 능력은 많은 정보가 산재해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읽는 능력이 필요해졌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디지털 환경이 정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정보가 많죠? 그럼 정보를 종합하여 읽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궁금증 해소나 글쓰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에는, 글 읽기를 할 때에는 한편의 글에 원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 글을 읽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 이 글을 읽는 목적 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글 읽기입니다. 궁금증 해소나 글쓰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글 읽기인데, 정보가 여러분 3번 나왔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읽을 겁니다. 그러면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을 방법은 여러 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 글을 읽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 글을 읽으면. 자, 지금 보시면 정보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며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글을 읽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러 글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선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래서 우선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선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과정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글을 찾는 것이죠. 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도움될 만한 글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선정한다는 말로 지금 바뀌었어요. 글 선정이죠. 1단계는 선정입니다. 넘버링 선정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선정 단계. 그러면 믿을 만한 글인지 읽기 목적과 관련된 글인지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읽을 만한 글인지 평가한다. 그 다음에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평가한다. 신뢰성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신뢰성 평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믿을 만한 글인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출처, 저자, 출판 시기 등 출처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지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성 평가는 아까 나왔던 읽길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선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읽기 목적과 부합하는 정보인지 같은 말 여러 번 반복됐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읽기 목적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선정했죠. 그럼 이게 1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선정하는 게 1단계죠. 선정했으니까 읽기 목적에 맞게 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의 정보는 독자가 이해한 의미로 재구성되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우리 재구성될 때 선택하기, 연결하기, 조직하기 전략을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을 때,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의미를 재구성합니다. 그때 의미 재구성할 때 선택하기, 연결하기, 조직하기 전략을 활용합니다. 선택, 연결,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택하기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기 전략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하기 전략 나와 있습니다. 자, 2단계에 계속 포함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택하기는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기는 추출한 정보를 추출했으니까 정교화하고 연결하고 의미를 구성하고 심화된 의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구조화 하는 것입니다. 재구조화, 조직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글이 시간 순서 정보 나열이라면 이거를 비교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활용하면 2단계로 나눠서 우리 정보가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문단에 나왔던 정보가 많은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색칠까지 해가면서 글을 읽었어요. 자, 이해 잘 되시죠? 자, 1번엔 언매 기준으로 정답률이 97%입니다. 매우 높죠? 1페이지가 독서론이 정답률이 좀 높았습니다. 자, 1번 선지 볼게요. 선지. 글 읽기 선정 과정에서 글을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선정 과정이 1단계였잖아요. 여기 있는 1단계가 선정 과정입니다. 이 선정이죠. 그때 평가한다. 여기도 평가가 2번 나와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글 읽기, 여러 글 읽기에서 정보를 연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유용한 방법이다. 여러분, 여러 글 읽기가 요거잖아요. 그죠? 전체입니다. 그럼 정보를 연결한다.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정보를 연결하는 거를 우리 연결하기 전략이 있죠. 연결하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궁금증 해소하는 거 글 읽기에서 의미 재구성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궁금증 해소한다는 요 얘기가 여기 처음에 궁금증 해소가 이제 하는 읽기죠. 궁금증 해소 읽기는 여러 글을 읽는 겁니다. 의미 재구성하는 전략. 의미 재구성하는 전략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3번 선지도 맞는 말입니다. 4번 선지 볼게요. 여러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은 문제 해결을 읽기 목적. 읽기 목적과 관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정보 추출 한번 볼까요? 추출력이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추출 여기 있죠. 요 전략입니다. 연결하기 전략이네요. 문제 해결을 위한, 이게 전부 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글 읽기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글 읽기.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 선지 보겠습니다. 필요한 한 편의 글을 얻지 못할 때는 다른 글을 찾기보다 그 글을 반복해서 읽는다. 자, 이 글은요, 여러 편의 글을 읽는 거예요. 다른 글도 막 찾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글을 읽는다. 여기 보면 여러 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있겠습니다. 뭐 요거는 전략을 반복한다는 뜻이지 다른 한 편의 글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전략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글보다 다른 글을 그 글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글을 여러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글을 찾는 게 맞습니다. 반복해서 읽는 거는 전략을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 글을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도 정답률이 98%입니다. 기억과 니은. 자, 기억과 니은은 신뢰성 평가와 관련성 평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수행 과제와 관련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그러면 과제와 관련되는 거는 그럼 관련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관련이니까 이거 니은이겠죠, 그죠? 니은 관련성 니은이 되겠습니다. 목적하고 관련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할 때는 출판사의 공신력 믿을 수 있는지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공신력 따지는 거는 출처 정보학으로 믿을 만한지, 그죠? 믿을 만한지, 믿을 신자입니다.
이들 만한지를 판단하는 거는 기억이 맞겠죠. 그래서 적절한 2번하고 3, 4, 5는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 4, 5는 간단하게 볼게요. 언제 작성됐는지는 출판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될 것이고, 기억의 필요성은 사라지고 니은에 대한 요청이 증가한다. 뭐 그렇진 않고요. 기억, 니은 둘 다 필요합니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5번은 목적에 맞는 것은 니은은, 목적에 맞는 것이 니은이죠. 니은이고, 다음에 경력 정보는 우리 저자니까 저자 문제 판단하는 거니까 기억이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에 우리 어떤 친구가 독서록을 작성했답니다. 그죠? 독서록을 수행평가를 했답니다. 자, 볼게요. 동물이 그린 그림에 대한 판매 궁금증이 생겼다. 동물의 행동 사계를 열거하여 소개한 동물은 예술가라는 정보에서 동물의 그림도 예술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책 한 권 읽은 겁니다. 책 한 권 읽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선택하기 전략을 활용했다. 그러면 선택하기 전략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처음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거죠. 필요한 정보를.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이거를 정보를 추출했으니까 1번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B를 보겠습니다. B는 이어서 비교 대조한 글,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읽었어요. 그럼 두 책을 두 권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 정보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연결하기 앞서 조직하기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추출하기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연결하기 전략을 썼다, 조직하기 전략을 썼다. 근데 이걸 먼저 썼다 이런 얘기죠. 이거 먼저 썼다, 이거 나중에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직하기는 이렇게 여러분 정보를 재구조하는 건데요. 이거 그냥 B는 이거를 그냥 정보를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도 되는 것도 아니고 조직도 되는 것도 아니네요. 그냥 추출하기, 선택하기 전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택하기.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보게요. 자, 3번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찾았는데 C는 이 정보를 동물의 예술가 앞에 책이랑 연결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의미 했으니까 이거는 연결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D는 보니까 새 글의 정보를 종합하여, 그러면 여러분 그 책을 보니까 세 번째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게 이게 첫 번째 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결하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가, 저작권의 역사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종합했네요. 그래서 인과관계 구조로 정리했어요. 그러면 그 처음에는 이 동물은 예술가라는 책 있잖아요. 요거는 원래 전략이 그 열거한 겁니다. 열거한 거고요. 두 번째 책은요, 비교 대조한 책이에요. 다음에 C는 세 번째 책은 여러분 시대 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 다 조직하기 방법이 다르죠. 그런데 이거를 인과관계 구조로 정리했다면 조직하기를 재구조화한 거죠. 조직하기를 재구조화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하기를 재구조화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거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2번하고 곤란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그 1을 보니까 다양한 정보를 추출했답니다. 보니까 네 번째 책을 또 읽네요. 다양한 책을 여러 글을 읽고 있습니다. 상속할 수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기 전략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답 맞췄는데요. 지금 유평을 보니까 독서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평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독서론이 어려워봐야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9월이나 수능에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쌤이 좀 아직 목감기가 남아 있어서 힘이 없고 목소리가 좀 작은 것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강의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